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수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금 시장은 좋은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우리 생활 반경이 한 번 더 조여질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종목별, 업종별로 또 대응 전략을 새로 짜봐야겠죠. 여기에 더해서 저희가 좀 아쉬운 말씀, 안타까운 말씀 전해드리면요. 내일 예정됐었던 이지환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오프라인 강연회가 아쉽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그리고 18일 이렇게 예정됐던 강연회는 언택트 강연회로 대체할 수 있게 저희가 마련을 했는데요.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시장 분석 기다리셨던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여러분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또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1시간 동안 최재원의 도전 백전백승으로 함께합니다. 먼저 최재원 위원님 인사부터 드려볼게요.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미크론의 여파도 컸었는데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미증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나스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만큼은 좀 받았다. 근데 이제 다만 굉장히 좀 많이들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원래는 연입이 안 될 거라고 많이들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 훨씬 더 이제 파월 의장의 다른 후보였던 경쟁 상대였던 다른 사람이 이제 훨씬 더 비둘기라고 하죠. 이제 흔히 말하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서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돈을 뿌려줘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훨씬 더 극단적인 비둘기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다음 연준 의장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에 좀 물가지수가 좀 높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감이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급격하게 떨어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우리나라에서 크게 문제가 없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저런 주지사 선거나 이런 것들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아요.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았냐면 항상 민주당이 항상 이겨왔던 주에서 주지사의 선거를 공화당이 가져가는 그럴 만큼 이제 현재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격하게 많이 떨어져 있다 미국에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어느 정도의 좀 천천히 가는 테이퍼링과 그 후에 금리 인상 이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조정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파월 의장을 재선임한 거고요. 파월 의장이 재선임이 되면서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면담을 한번 가지고 그 이후에 갑자기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어요. 네. 저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영어라는 게 해석하게 이렇게 문장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투에 따른 거나 좀 억양이나 말하는 이런 단어의 선택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어투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일부러 저는 이제 한 며칠 동안 청문회가 있을 동안 매일 새벽 3시에서 5시까지 잠을 안 자고 계속해서 봤었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어요. 당연히 대통령이 재선임을 하면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 이제 인플레이션을 좀 잡아달라 이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약간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그 테이퍼링의 가속화 그리고 그 이후에 금리 인상 이렇게 대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프라인 강연회가 이제 취소됐으니까 말하는 건데 2008년, 11년, 15년도엔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 하면서 금리를 올렸는데
금리를 올리고 나서 이제 바로 디플레이션이 와버렸죠. 네. 바로 디플레이션이 와버리면서 금리 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 파월 의장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최대한 안 쓰려고 하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는 뭐 단기적이라는 말은 안 쓰겠다. 왜냐하면 시장이 혼란을 주니까. 근데 파월 의장이 주장했던 이 단기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150억 달러씩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나면은 내년 중순쯤에는 인플레이션이 많이 죽을 것 같다. 물가 지수가 2%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 인플레이션 지수가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이라는 단어를 쓴 건데 계속해서 이 단기적이 사람들한테 정말 조만간 인플레이션이 끝날 거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니까 앞으로는 단기적이라는 단어를 안 쓰겠다. 시장에 혼란을 줄 거다. 이렇게 말은 했지만 이 결국에는 이 가속화, 테이퍼링의 가속화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원하는 거고 현재 뭐 이런저런 미국 국민들의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심하다 보니까 테이퍼링 가속화는 어느 정도 진행될 것 같아요. FOMC에서 회의 후에 결정을 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청문회 때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파월한테 질문한 거는 인플레이션 어쩔 거냐, 금리 인상 어떻게 생각하냐, 금리 인상 안 할 거냐. 이 이야기와 함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BBB 이제 통화 정책 말고 재정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난을 하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좀 더 가속화시키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시사하고 압박을 했는데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의 질문에 한해서는 뭐 테이퍼링 가속화는 FOMC에서 해보겠다,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테이퍼링 후다. 결국 테이퍼링 이전에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을 논할 단계는 아니고 테이퍼링을 하고 나면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어느 정도 낮아지면서 금리 인상을 굳이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매파적으로 변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좀 방어적으로 말을 했다는 점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 테이퍼링 자체는 그 규모가 크지 않아요. 말이 테이퍼링이지 계속해서 이전부터 한 올해 중순부터였을 거예요. 아마 올해 여름 가을부터 이제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테이퍼링을 계속해서 시사했다가 밀었다가 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나중에 실제로 테이퍼링을 실행할 때 시장의 충격을 최대한 완화시키려고 좀 전략을 짰던 것 같고 실제로 이제는 테이퍼링 뭐 150억 달러씩 진행한다고 해서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이 없어요. 네. 사실 뭐 가속화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나스닥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구간에서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을 뿐 연장 상승 파동의 기준이 전혀 깨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스닥 미 증시 역시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을 위해서 이 정도의 조정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만큼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 매파적으로 변했다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의지와 다르게 파월 의장이 사실 이렇게 양적 완화를 많이 한 것도 이 규모도 원래는 이렇게 많이 안 하려고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안 하면 자르겠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이렇게 좀 강도 있게 양적 완화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압박이 좀 들어온다면 뭐 테이퍼링 가속화는 피할 수 없는 것 같고 다만 금리 인상에 한해서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박을 넣어서 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파월 의장 측에서 테이퍼링 이전에 테이퍼링이 끝나기 전에 금리 인상을 할 우려는 좀 굉장히 적다. 이 부분이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미증시도 좀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정말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는 빅쇼트 뭐 그런 거는 아직 아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 지금 굉장히 3일 연속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죠. 시장은 조금은 우려감이 남아있지만 아직은 그렇게 큰 리스크라고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걱정할 단계는 아니고요. 워낙 또 파월 의장이 계속 이렇게 시사하고 또 다시 아니었다가 이런 반복을 좀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의 충격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또 코로나19 여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반등하고 어제 그리고 그 전거래일까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 한 차례 금리 인상을 했기 때문에 또 시장이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지금 시장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국내는 또 어떻게 보시나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계속해서 주장을 했던 거는 하락장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하락장에 대한 언급을 제일 먼저 한 것도 저고 하락장에 어떻게 대응해야 되라는 강의까지 찍었던 전데 네. 계속해서 이런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반등장이다, 아직은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상승장의 기준이 깨지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닥에서부터 이어왔던 상승 파동이 아직 깨지지 않았어요.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파동상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하락장의 리스크는 당연히 있죠. 다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 자리에서 쭉 하락장으로 가는 건 파동상 말이 안 된다라는 관점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신 있게 계속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절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하락장 지금 안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시장은 예상한 그림대로
말씀드렸던 뭐 이전에 여기서도 말씀드렸죠. 1시간에서 상승 다이버가 나왔지만 시장을 완전히 들어올리기는 아직 약하다. 연계가 되던가 일봉상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쁘게 나와줘야 3,100을 돌파하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나와주면서 이때도 말씀드렸죠. 내일부터 올라갈 것 같다. 네. 말씀드리면서 3일 연속 굉장히 강한 상승.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상승하면 굉장히 강할 겁니다. 조정을 네. 받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좋은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크게 우려감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 이렇게 일봉 상다가 나온 이상 3,100은 여기 돌파는 거의 정해져 있는 사실이다. 이렇게 보겠지만 이게 그렇다고 하락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네, 위원님 좀 신기하신 게 시장이 반등이 나타나니까 그때부터 하락장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는 시장이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파동이라는 거는 이전에 어느 정도 파동의 끝자리와 조정의 끝자리가 나오고 나서 결국 네. 조정이 끝하고 반등으로 돌아섰잖아요. 이렇게 딱 한번 파동을 한번 자리가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시나리오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다음 그 바닥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이미 시나리오를 한 2-3개 정도, 크게는 2개 정도 가지고 있고 그 시나리오에는 무조건 하락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결과적으로 모든 게 똑같아요. 경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모든 가격이 오르기만 하는 것 없고 내리기만 하는 것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올라가려면 조정은 필수적이고 조정을 그냥 더 내리려면 올라갔다가 내려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올라간 게 네. 있어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장의 우려를 할 수밖에 없고요. 결과적으로 상승 파동이라는 건 결국 끝자리가 있습니다. 끝에서 가고 나면은 굉장히 이 상승 파동이 굉장히 강했죠. 아래서부터 1,400부터 올라온 1,440부터 올라온 상승 파동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정은 굉장히 강할 수 있다. 굉장히 강할 수 있고 아마 결국 트리거가 되는 건 금리 인상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금리 인상 파월 의장에 한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전에 금리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로 시킨 건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이에요. 연준 의장 역시도 아무래도 대통령의 영향을 좀 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은 결국 우려감이 낳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나타나게 되면은 그게 사실 금리 인상을 할 만큼은 아니어도 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주지사 선거, 지방선거 다지고 있는 마당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행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압박을 넣어서 파월 의장이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아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장을 결과적으로 너무 낙관적으로 볼 수는 없다. 제가 지금 그린 시나리오에도 코스피의 고점 갱신 후에 하락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놔야 된다.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만큼 준비를 해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을 파동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고요. 최재원 위원님과 계속해서 함께하면서 시장 전략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노란 톡방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석해봤고요. 그러면 오늘은 어떤 테마들을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특징 테마 남북경협과 원전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지금 방송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 또 질문 남겨주시면 위원님에게 질문도 드려보고 답변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 테마가 남북경협입니다. 사실 저희 도전 백전백승 포트폴리오에도 한 종목 편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맞습니다. 고라고 보실 것 같아요, 왠지. 네, 맞습니다. 고입니다. 네, 그 이유 들어볼게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남북 경협 같은 경우는 이미 근거가 확실합니다. 근거가 확실하고 이미 이미 무력의 수위가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네. 아무래도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 체제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 최고위에 있는 수령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통령으로 보는 그 사람이 죽으면 잘못되면은 완전히 그냥 체제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이 제일 중요한데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전에도 계속 드렸던 말씀인데 북한 앞바다까지 잠수함으로 가서 잠수함에서 절대 피할 수 없는 지하 벙커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무 쏴서 그냥 자는 사이에 보낼 수 있습니다. 보낼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북한은
이제부터 절대 거절하지 못합니다. 절대 거절하지 못하고 뭐가 됐든 우리가 요청한 대로 긍정적으로 이루어질 거다라고 네. 봤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막 연락망 폭파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다. 그랬다가는 이제 큰일 나니까 그럴 수는 없으니까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으면 당연히 네.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에 둬야 된다. 이거는 이미 무력의 우위가 바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음 정권에서 뭘 요청하든 북한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협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뭐 지금 정권, 다음 정권에서 어떻게 북한과의 관계를 이끌어갈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아무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기보다는 조금은 긍정적으로 가면서 우리의 이득, 실리를 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좀 긍정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전에 이제 편입을 시켜놨던 파라다이스 그때는 제가 좀 빨랐죠. 바로 갈 줄 알았습니다. 파라다이스는 파라다이스 아마 아닐 아니고 것 그 뭐죠? 같고요. 네, 뭐였죠? 코데즈 코데즈 컴바인입니다. 컴바인. 파라다이스는 네. 위드 코로나 네, 그래도 오늘 맞습니다. 상승 많이 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남북 경협주들도 오늘 대부분 종목들 상승했고요. 네, 맞습니다. 코데즈 컴바인 코데즈 한번 컴바인 볼까요?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라인 위로 살짝 지수 때문에 이탈했다 다시 올라왔어요. 오늘 다시 올라왔고 그냥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차트도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냥 너무 빨랐다 이렇게 싶은데 대장은 아니에요. 사실 코데즈 컴바인이 경협주 대장은 아닌데 경협주가 한 번 이번 반등장 코스피가 3,100을 넘고 나면은 한 번은 주시를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경협주가 수급을 받을 때는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장이 먼저 올라가고 워낙 테마가 큽니다. 이 경협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을 들어 올릴 수 있을 만큼 테마가 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급이 몰린다면은 대장이 먼저 가고 순환매가 돌 거다 했는데 그 시기를 제가 조금 잘못 본 거고요. 코데즈 컴바인이 먼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이전에 먼저 갔던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먼저 갈 거고 아난티 신원 오늘 같은 경우 굉장히 강했죠. 네. 그런 종목들이 먼저 가고 그 다음 주쯤이나 다다음 주쯤에 이제 수급이 돌면서 다른 경협주들이 오를 때 이런 코데즈 컴바인 역시도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경협주 오늘 네. 약간의 호재와 함께 굉장히 좋은 신호. 아난티 역시도 살짝 지지라인을 밀렸다가 다시 위로 회복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여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신원 같은 경우도요. 신원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한 차트네요. 다 똑같이 네. 지지라인을 지수 때문에 살짝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다 올라오면서 회복해주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지를 좀 보여주는 차트를 다 그리고 있기 때문에 경협주는 그냥 차트상으로 봐도 그렇고 본질적인 문제로 봤을 때도 앞으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테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때 가지고 나오셨을 때도 남북 경협주 테마 고 외쳐주셨는데 사실 네. 그 이후로 좀 조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만약에 뭐 이차 매수,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래도 적극적으로 고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네, 적극적으로 고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테마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이슈가 좀 있죠. 네. 뭐 나라에서 우리가 우위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카드를 어떻게 협상할지는 사실 나라가 정하는 거고 아무래도 현 정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조금은 딜레이하면서 가지 않을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권 자체가 성향이 극단적인 성향은 아니잖아요.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천천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나 저러나 이 테마 같은 경우는 내릴 수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네. 현재로 봤을 때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는 테마이기 때문에 그때도 고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결과적으로는 고일 겁니다. 나중에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자, 뭐 아난티, 코데즈 컴바인, JST나 이런 종목들은 워낙 이제 대장주격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는 몇 번씩 좀 짚어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대장주격은 아닌 종목들로 한번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신석재나 현대건설, 뭐 스페코, 남하토건 이런 종목들도 담겨 있거든요. 네. 하나만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글쎄요. 남해화학 한번 보겠습니다. 남해화학 남해화학.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남해화학. 남해화 같은 경우는 살짝 약하네요. 오늘 지지라인 위로 종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항상 제가 줄을 긋잖아요. 네. 그냥 두 줄을 긋는데 보통 두 줄을 긋는데 그게 딱 맞는 줄은 아니에요. 항상 모든 지지라인이라는 게 수급의 영향에 따라서 과매도가 조금 있으면 그 아래로 조금 밀릴 수 있고 과매수가 있으면 조금 그 위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파동의 이 힘의 흐름을 같이 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딱 선만 보면 못 올라섰어요. 오늘 종가상으로 아직 한 11분 정도, 21분 정도 남았지만 네. 한 11,700원? 1,700원 위로는 올라서야 될 것 같은데 1,650원 종가가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1,650원이더라도 크게 봤을 때는 여기 부근을 이렇게 다시 올라서려는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차트 현대건설도 똑같고요. 신석재도 똑같고 JST나
호데지 컴바인, 신원, 아난티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네, 다 똑같기 때문에 뭐 주류가 아니더라도 좀 비슷한 움직임 보이고 있고 이 주류 대장주들과 아닌 주들의 차이점은 테마가 딱 시작이 됐을 때 얼마나 빨리 얼마나 먼저 쏘냐입니다. 얼마나 강하게.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런 발사대를 만드는 모양은 다 비슷할 수밖에 없고 대장은 발사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딱 호재가 나왔을 때 바로 그 재료를 빠르게 이용해서 빠르게 주가를 올리는 약간 세력의 성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다 비슷한 차트를 그릴 수밖에 없고 발사대가 있어야 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 비슷하게 다시 발사대 위로 올라서면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고점 돌파가 안 돼 있는 상황인데 고점 넘어서까지도 아마 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좀 정책적인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북한과 띄고 나올지 진짜 막 엄청나게 국민들이 봤을 때 경기주한테 엄청난 호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요구하면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으니까 그때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오는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테마는 원전입니다. 원전 관련주들 뭐 한동안 정말 급격히 상승을 하기도 했었는데 지금 잠시 주춤하고 있죠. 고로 해야 될까요? 스톱으로 해야 될까요? 고입니다. 계속 고군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세계의 트렌드다. 이거를 뭐 현 정권에서 우리는 탈원전 이야기를 했는데 뭐 탈원전을 하겠다는 건 뭐냐. 우리나라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네. 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도 아니고 풍력이 영국처럼 뭐 풍력이 엄청나게 발전한 나라도 아니고 태양광도 애매하죠. 사실 태양광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실속이 없는 그런 친환경 에너지고 우리나라는 그렇다면 원전을 안 쓰면 뭘 하겠다는 거냐? 전기를 수입하겠다는 거냐? 아니면은 정말 석탄을 활활 태워서 화력을 정말 활활 태워서 환경을 지금 다 전 세계가 탄소 중립으로 가는 탄소 배출을 좀 줄이자, 뭐 탄소 배출권 얘기까지 나오면서 탄소를 줄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다. 정말 탄소를 활활 내보내고 네. 화력을 활활 태워서 탄소를 전 세계가 줄인 만큼 더 내주겠다. 이게 아니라면은 원전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대체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전은 갈 수밖에 없는 세계의 트렌드고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우리나라 지금 언론에서 말을 하는 것만큼 원전이 그렇게 환경오염이 심각하지 않아요. 화력이 훨씬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관리만 잘 하면은 그렇게 위험하지도 않고 환경오염도 처리만 잘 하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에너지고요. 어느 정도 이 친환경 대체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가 조금 더 효율 있게 발전하기 전까지는 결과적으로는 원전이 있어야 친환경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 발판이 되기까지는 저는 한 10년은 필요하다고 봐요. 네. 10년은 필요하다고 보니까 그 10년 동안은 원전이 전 세계 에너지의 주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는 10년에 걸쳐서 현재 한 100기 정도가 있는데 150기를 더 증설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이게 전 세계의 트렌드고 뭐 이제 봤을 때 같은 당의 이제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도 원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원전 관련주 같은 경우는 정책주로도 볼 수 있는 게 현재 윤석열 후보 측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측도 그렇고 원전에 대해서는 다 필요하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테마기 때문에 현 정권에서 뭐 원전 탈원전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이제 뭐 정권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누가 되든 간에 원전은 다음 정권에서는 뭐 저희 식으로 얘기하면 고고요. 네. 세계적으로도 고기 때문에 원전은 그냥 고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계속 말씀하셨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한두 종목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한전기술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한전 기술이 있습니다. 한전 기술 이때 제가 이거 무슨 의미로 이렇게 쳐놨는지 모르겠는데 고점 부근에서 뭐 이 거래량 의식해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고점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 이거 너무 꿀팁인데 고점에서 한번 바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나면 다음 네. 이틀이 중요해요. 이틀. 이 거래의 일봉 두 개가 중요한데 여기서 거래량이 줄면서 자리를 지켜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근데 네. 다음 날 바로 비슷한 거래량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이 진짜 이렇게 극심하게 줄었는데 음봉이 나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그냥 뭐 반등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바로 도망쳐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량이 줄면서 자리를 지켜주는 거는 추가적으로 아직 추가적인 그러니까 매도세를 이날 다 받았고 추가적으로 이 매도세가 없다. 거의 적다시피 하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고점 부근에 터진 거래량 보면은 적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매도가 거의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여지는 충분히 있고 뭐 추가적으로 오르기 위한 조정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네. 한전기술이 있고 에너토크가 또 있죠. 에너토크 역시도 비슷한 차트. 근데 아직까지 고점은 못 갔고 그렇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원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 정권이
저가 매수 기회를 다 줬다. 아직도 저점이다. 여전히 사도 뭐 내년까지 봤을 때 몰릴 일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못 올랐지만 네.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한정기술과 함께 다른 종목까지 살펴봤는데요. 원전이나 또 남북경협주 뭐 위원님이 워낙 말씀하셨던 테마기도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좋다고 합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요. 여기에서 궁금하신 점 그리고 종목별 대응 전략 다시 한번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백전백승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포트폴리오 현황과 또 오늘은 종목 공개도 있습니다.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주일에 3개의 종목을 포트에 편입하고요. 종목 매수가에서 5% 수익 달성 시 1승을 챙겨갑니다. 제시한 손절가 이탈 시 패로 정하고요. 손절가는 노란톡방에서 공지하죠. 승과 패만 존재하고 무승부는 없습니다. 또 모든 종목은 2차 매수까지 유예할 수 있고요. 다음 포트폴리오 현황 살펴보시죠. 자, 지금 종목 34개에 담겨 있고요. 그중에서 22개가 승을 거뒀습니다. 코아스, 이즈미디어, 노랑풍선 승 챙겨갔고 현대해상도 승 챙겨갔죠. 남북경협주 코데지 컴바인 남아있습니다. 네, 큐브엔터, 팜스토리, 세원 승 챙겨갔고요. 위드코로나 관련주도 오늘 반등 나오죠. 네, 동국전 철강주도도 최근에 좋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텔레치스, NFC, MPK가 승 챙겨갔고요. 폴라리스웍스, 아진엑스텍, 나노, 카카오뱅크 승 챙겨갔고 HK이노에는 계속 대응 전략 알려주고 계십니다. 유로, 에이테크 솔루션, 위지트, YJM 게임즈 승 챙겨갔고요. 팜스토리 두 번째 도전입니다. 아직은 승 못 챙겨갔고요. 금호 HT, BK탑스 승 챙겨간 종목들이고 뭐 정치 테마주도 담겨 있고요. 계속해서 두 번 접근하는 종목들 NFC도 한 번 더 볼 수 있죠. 이제 대형주로 갑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승 챙겨갔고 현대차, CJENM, SK하이닉스 상승세 보여지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백전백승 오늘의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경협 기금 배정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아난티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오늘은 테마로도 남북경협주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종목도 그중에서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난티입니다. 매수가 먼저 들어볼게요. 매수가는 오늘 뭐 16,600원 정도의 저항 라인을 좀 돌파하면서 뭐 어떻게 보면 단저돌에 좀 잘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가에 1,700원 하겠습니다. 1,700원에 매수가를 잡아주셨습니다.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표적인 남북경협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자신이 있어서 지금 도전 백전백승에 또 오늘 종목으로 가지고 나오신 것 같고요. 승 챙겨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들 AS 간단하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한 종목 정도만 볼까요? 근데 지금 보면은 좀 빠르게 네. 넘어갈게요. 하이닉스, CJENM, 현대차, 뭐 NFC 차트 좀 띄워주세요. NFC, 네, 뭐 마땅치가 아스트, 않죠. 공진싱크빅, 동국제강, 팜스토리, 파라다이스, 코데지 컴바인, 아시아나는 IDT네요. 항공인데 아시아나 항공까지 네. 보면은 다 올라왔어요. 아시아나항공은 18,100원이 원래 지지라인인데 이거는 트레이딩 뷰랑 이거랑 차트가 달라서 제가 이참에서 살짝 위로 잡았다 말씀드렸고 18,100원 지키고 올라오고 있고 무슨 뜻이냐면 리뷰할 게 없습니다. 그냥 반등장에는 다 이렇게 올라와 주고 있고요. 지지라인 다 회복하면서 목표가 금방 줄 거기 때문에 뭐 짧게 하나씩 볼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전반적으로 딱 둘러봤을 때 리뷰할 만한 거는 딱 한 종목밖에 없다. 어떤 거 할까요? 뭘 것 같습니까? 저는 팜스토리요. 네, 아닙니다. 이노엔이고요.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 네. 왜 물어보신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려고. 네. HK 이노엔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차트가 네. 좀 지저분해요. 이게 머크 관련주로 이렇게 나왔는데 머크 관련 악재가 떴을 때 내렸다가 악재 후에 바로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렸다가 이게 52,400원 부근이 지지 라인인데 여기를 뭐 보시면은 이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 아니랬어요. 네. 이런 페이크가 잘 없었어요. 지지 라인 딱 찍히고 올라가고 딱 저항 라인 받고 내려오고 이랬는데 어느샌가 이 세력들도 똑똑해지는 건지 개인들이 조금 주식을 잘하게 공부하고 잘하게 되면서 점점 이런 세력들도 진화를 하는 건지 계속해서 이런 페이크를 줘요. 이때도 네. 보면은 지지라인 이탈하는 듯 하면서 지지라인이 원래 이탈을 하면은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장대 이렇게 음봉이 나와야 돼요. 음봉이 나와야 되는데 보시면 이때도 돌파하는 척했다가 음봉, 이탈하는 척했다가 양봉 이런 좀 페이크를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래가지고 항상 지지라인을 볼 때 최근에는 종가 기준으로 보되 그 부근을 지킨다면 이탈했는데도 이렇게 계속해서 지키고 있잖아요. 이러면은 지키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지키겠다는 건데 근거가 확실한 게 좋으니까 HK노엔 같은 경우에는 이때 반 팔았죠. 추가 매수 여기서 하고 여기서 반 팔았습니다. 반 팔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52,400원 위로 올라와 주면은 다시 분명히 오를 거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고 현재 뭐 증시가 오르고 있는데 HK 이노우에는 뭐 매집이 잘 되어 있는 건지 거래량도 거의 없이 계속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올라갈 때는 크게 오를 것 같아요. 굉장히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무슨 호재로 오를까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사실. 호재라는 건 결국 뉴스를 만들고 주가를 올릴 때 쓰기 나름이라서 그건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머크 관련돼서 좀 이런 임상이 통과되고 네. 시행령 허가가 좀 나면서 호재가 좀 나오고 있어요. 화이자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먼저 뭐 지금 HK 이노엔이 머크가 좀 상용화가 되면은 HK 이노엔이 그 호재를 받고 올라가려나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보고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올라갈 차트니까 뭐가 됐든 재료를 만들어서 올릴 차트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오면은 여기서 팔았던 비중 다시 매수할 거대 너무 걱정은 하지 마셔라. 네. 이탈한 게 아니고 이 정도는 요즘 페이크로 자주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좀 맞는 것 같은 게 올 초만 해도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수익 많이 내고 그럴 때 이제는 좀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알고 계시고 투자를 잘한다라는 평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런 세력들도 좀 진화하는 것 같다라는 말에 좀 공감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진짜 AS 해볼 만한 종목이 마땅치가 않아서 아난티에 대해서 바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남북경협주 우리 아난티 테마로도 살펴봤는데 네. 가지고 나오신 이유 한 번 더 들어볼게요. 뭐 아난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관계가 뭐 어떤 형태로 가든 이게 뭐 극단적으로 가든 좀 온화하게 가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과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밖에 없다. 네. 우리나라가 주도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고 서로 어느 정도 좋은 결과도 만들 수 있는 건 그건 우리나라 이제 선택인 거고요. 뭐가 됐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현 정권의 성향을 봤을 때 막 북한을 공격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경협주라는 게 결국 좀 같이 가자 이거잖아요. 경협주라는 테마 자체가 서로 좀 어느 정도 화합하자라는 의미의 경협주가 많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철도 관련주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개성공단 관련주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것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현 정권의 성향을 봤을 때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다음 정권에 가더라도 결과적으로 우리한테는 좋을 거니까 뭐 경협주 중에서는 그때는 좀 갈리겠죠. 네.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좋을 거니까 뭐 계속해서 볼만하다. 경협주 같은 경우는 그냥 앞으로 많이 좀 조정을 받았다 싶으면은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오늘 시장에서 다른 테마나 다른 업종들도 굉장히 상승이 나타났던 게 많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남북경협주를 가지고 나오신 이유도 궁금해요. 그러면 제가 원래는 또 타버스와 또 FT를 들고 나오려고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진짜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는 네네. 어쨌든 매일- 방송에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네, 매일 테마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하는데 뭐 메타버스랑 NFT는 저는 계속해서 말해요. 조정 시 담아라. 이거 템베거다. 그냥 확실하게 회사가 이해도만 있고 준비가 좀 잘 되어 있는 회사는 뭐 조정을 받을 때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템베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테마는 뭐 좋다 말하는 것 자체가 입 아프죠. 그 테마 지금 뭐 지나가는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좋다고 말할 거예요. 아마.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좀 당연한 거를 뭐 좀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미 했고요. 네. 뭐 당연한 걸 또 들고 나와가지고 제가 뭐 이거 좋다 했죠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래가지고 그나마 좀 봤을 때 가까운 시일 안에 좋을 테마를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차트로 먼저 종목을 발굴하신 게 아니라 테마로 먼저 접근을 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코데시 컴바인 저는 이제 저희 네. 백전백승 종목을 매일 차트를 돌려보는데 네네네. 코데시 컴바인 회복했네? 뭐 해서 검색을 해봤죠. 네, 아난티랑 뭐 네. 이런저런 검색해봤는데 차트가 다시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게 지수 때문에 올라온 거에서 찾아보니까 사실 이 호재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뭐 얼마나 호재인지. 네. 근데 뭐 차트가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올라갈 거다.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북경협주 계속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요. 도전 백전백승. 그러면 오늘의 종목은 아난티로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좀 이야기를 많이 예비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원전이나 남북경협주가 아니라면 메타버스나 NFT도 역시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워낙 계속 좋은 게 뭐 반도체였다가 NFT 메타버스였다가 또 대형주였다가 지금 또 원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젠 좀 시장이 회복되고 다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 좋아하시는 거죠. 시장 저는 계속해서 제가 그럴 걸 좋다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근거는 네. 시장이 하락하지 않고 바로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거라는 이런 확신, 100%의 확신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물론 테마를 뭐 무조건 좋다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계속해서 그 안에서도 NFT 안에서도 뭘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는 좀 목석 가리기가 될 거고 확실한 이해도가 있는 NFT를 잡으셔야 된다. 그런 종목들은 근데 이제 상승 정도를 말씀드렸죠. 근거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고 텐베거와 뭐 현재 세계의 트렌드들 말씀드리면서 저는 이게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테마를 네. 올라갈 때 얘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올라가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올라가기 전에 근거들을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원전 관련주들도 뭐 지금 올라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냐 아니고 한 내년쯤 보시면 원전 관련주들 지금이 완전 저점입니다. 완전 저점이기 때문에 뭐 종목만 잘 고르면 또 그 안에서 이제 소형 원전들 이런 것들 좀 계속해서 더 주시해봐야 될 테마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NFT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NFT라는 테마가 주식시장이 없을 때 강연을 찍었어요. 이거는 뭐 노란톡방 오시면 제가 링크를 뭐 드릴 수도 있는데 날짜 보시면 그때는 NFT라는 테마가 없었습니다. 시장에. 그때 제가 설명을 한 거는 메타버스와 NFT의 관계성. 저는 맞아요. 코인 시장에 계속해서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NFT가 결국에는 메타버스의 현재로서 봤을 땐 제일 핵심이고 미래에도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NFT다. 메타버스는 우리가 지금 제일 봐야 될 테마는 NFT다고요. 저와 뭐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은 저는 테마를 미리 이야기를 한다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올라왔을 때 좋다 했죠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크게 차이가 있는 거고 전반적으로 제가 뭐 되게 증시도 낙관적으로 봤었고 테마들 봤을 때도 뭐 단기적으로 뭐 아니면 스톱 뭐 이런 테마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큰 테마들에 있어서는 근거를 확실하게 드리고 뭐 이런저런 분석을 다 드리면서 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근거들이 다 확실했고 그 받침이 되는 거는 증시가 반등할 거라는 확신. 이게 뭐 그럴 거 아닐까가 아니고요.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네, 네. 전문가로서 앉아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신을 갖고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제 말대로 다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아난티도 실시간 대응 전략 챙겨 가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안내 도와드릴게요. 자, 그러면요. 오늘 마감 예상 체결지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0.85% 상승 구간이고요. 2970.45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봉상의 흐름 체크해 보시면요. 1시 45분경쯤에 2975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살짝 낮아졌지만 여전히 고점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오후장 들어가면서 기관도 같이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2,622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이 1,850억 원 매수 우위였고 기관은 매도였다가 지금 매수로 다시 전환이 됐습니다. 539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보합권의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 혼조세 보여지는 1위부터 5위까지고요. 삼성전자 0.40% 조정으로 75,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2만 원의 저항을 계속 뚫기가 어렵습니다. 오늘은 0.83% 하락하면서 1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 강세 보여주고 있죠. 0.75% 상승으로 40만 1,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0.56% 상승합니다. 89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만이 파란불 켜고 있네요. 1.10% 하락으로 71만 9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도 강세 보여집니다. 0.82% 상승으로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삼성 SDI가 1.46% 상승, 현대차와 기아도 좋습니다. 특히 기아가 1.47% 강한 상승세 보여지면서 82,8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더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고요. 2.13%나 상승이 나타나네요. 포인트로는 998.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다음은 분봉상의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준한 우상향 그래프 그려지고 있고요. 지금이 장중 고점 부근입니다. 998.25포인트 거래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 들어와주고 있고 개인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기관이 924억 원, 외국인이 1,613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은 2,869억 원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보다 월등히 종목들의 상승세가 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0.36% 조정 나오지만 나머지 종목들 상승세 보시면요. 에코프로, BM, LNF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5.54%, 2.97%의 상승세 보여지고요. 게임주들도 좋습니다. 펄어비스가 5.87%, 카카오게임즈가 4.04%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상승세 좋게 나타나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95,2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6위부터 10위 확인해 보시죠.
네, SK 머티리얼즈만이 보합권 나타내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6.76% 상승이 나오면서 조정받았던 구간에 다시 메꿔주고 있습니다. 18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49% 상승, HLB가 3.27% 상승, 시젠이 0.30%로 제약주들도 강보합권 이상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확실히 코스닥 시장이 월등히 앞섰던 오늘 시장인데요. 그렇다고 코스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도 없었던 오늘 장이었습니다.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세 보여줬는데요. 위원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 장은 그냥 그림대로 가고 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이전에 제가 계속해서 이런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들렸던 이야기들은 2,400, 2,700 제가 걱정하지 말아도 된다 하면은 누군가는 또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을 만큼 굉장히 좀 무서운 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했는 무서운 흐름이었죠 사실 이거. 네. 이게 사실 지수가 하락한 것보다도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보다도 하락의 정폭보다도 이게 기간이 길었어요. 굉장히 지루하게 오를 때 조금 올랐다가 내릴 때 또 강하게 조정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증시의 공포감을 잘 심어줬다. 그 근거로 볼 수 있는 게 증시가 조금 반등하니까 개인들의 매도세. 저는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 보유 꽉 잡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개인들이 매도하니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강하게 매수를 하죠.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무슨 증거, 뭐가 근거냐? 외국인들과 기관이 개인들한테 공포심을 잘 심어줬다. 정말 공포스러운 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아니었으면 누구든 하락장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월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절대 너무 저랑 자신감 넘치십니다. 근데 저는 이 자신감에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제가 틀릴 리가 없으니까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 틀리면 이게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사실. 네네. 근데 저는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그거를 이전에 제 트레이딩 경험이라든가 계좌라든가 모든 게 뒷받침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저랑 좀 반대로 제가 이렇게 나와서 좀 이렇게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랑 굳이 반대로 가려고 하지 마세요. 증시에서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큰일 나시니까 굳이 그냥 제 말 잘 듣고 잘 네.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증시 같은 경우는 그림대로 가고 있고 아마 3,100 넘고 나서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지는 내가 여기서 공개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은 다이버를 만들었으니까 이대로 쭉 올라갈 겁니다. 쭉 올라갈 거고 올라갈 때 이 정도의 조정을 줄 수 있겠죠. 이 정도의 파동을 그리면서 갈 수는 있겠으나 현재 딱 보면은 그냥 개인들 조금 올라오니까 바로 매도하는 거는 정말 공포스러웠으니까 잘 견디셨고요. 저도 힘들었어요, 사실. 네. 언제 가나 올라갈 건 알겠는데 언제 가나. 네. 이 굉장히 세력들과 돈이 많은 사람들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큰 차이점은 결과적으로 시간을 얼마나 끌 수 있냐인 것 같아요. 맞아요. 개인 투자자들은 시간이 끌리면 끌릴수록 불안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길어지는 조정에 있어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한 이 저점을 다지는 것 같은데 쌍바닥, 삼중바닥 만들면서도 올라가지 못하는 데 있어서 반등이 약한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무서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많이들 힘들으셨을 텐데 한동안 쭉 반등장 이어질 거니까 그냥 이런저런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즐기세요.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포 구간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좀 한숨 돌리면서 즐길 때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좀 질문을 추가적으로 드려보자면 네. 아직까지 지금 코로나19 확산세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오미크론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오늘 여행이나 항공주들도 올랐지만 네. 또 다시 메타버스나 NFT 관련주들도 올라서 또 반도체는 조정이 나오고요. 업종별로 좀 다른 흐름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어떤 업종이 좀 강세를 나타낼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반도체가 다시 한번 힘을 받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반도체는 3,100을 갈 때까지의 힘입니다. 반도체는 3,100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강할 거고요. NFT는 아예 따로 보셔야 돼요. NFT는 그냥 이제는 세계 트렌드의 시작점입니다. 그러니까 NFT를 테마에 넣으시지 말고 NFT는 그냥 NFT입니다. NFT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우리나라 증시랑 같다 이렇게 볼 정도로 그냥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맨 처음에 NFT 말을 할 때 했던 말이 뭐예요? 10배거, 10배 가는 네. 주식 NFT 다 있다. 네, 어쨌든 시장에서 하루에 거래되는 양이라고 한다면 그 유동성 있는이라고 하는 자금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NFT가 상승하면 반도체 조정이 좀 나오고
반도체 상승하면 NFT가 좀 조정이 나오고 그랬었기 때문에 다음 주가 궁금한 그렇게 거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이거는 테마의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와 코스닥을 이렇게 힘있게 올릴 수 있는 테마가 있어요. 테마가 네. 시총들이 전반적으로 크고 종목 수가 엄청나게 많은 대표적으로 반도체가 있고요. 바이오가 있고 그 이후에는 새로 나온 것들 중에는 경협주가 있습니다. 경협주도 초반에 테마가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지다 보니까 종목을 정리하니까 100개 이렇게 돼버리면서 정말 종목이 많아지면서 테마가 커져버리면서 이제 시장의 상승세를 주도할 수 있는 테마가 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NFT는 아직 테마가 작아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많이 올라왔긴 한데 종목 수를 봤을 때 종목 전반적으로 막 시가총액이 몇십조 이런 종목들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테마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2차 전지를 보시면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 오르잖아요. 근데 그 종목들 올라가는 종목들 다 모아놓고 시가총액 합쳐보면은 생각보다 되게 얼마 안 됩니다. 생각보다 종목 수가 얼마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올라갈 거면 올라갔고 NFT도 이제는 시작하는 테마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이전에도 계속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NFT를 말로만 하는 게 아닌 정말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하고 있고 이대로 가려고 회사가 그 방향으로 온 힘을 다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보셔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모르시겠으면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종목들을 조정 시에 잡아라.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NFT는 그냥 별도로 보세요. 아직 증시에서 어떻게 할 만한 테마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코스피가 반등할 때 반도체나 대형주들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죠. 퍼질 수밖에 없고 지금까지 다 조정을 받았으니까 순간적으로 수급이 퍼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뭐냐면 기존에 증시가 조정받으면서 내 종목들 다 내리니까 보통 어떤 움직임을 보냐면 손절치고 올라가는 테마 NFT에 탑니다.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당연히. 옮겨 탔는데 지금 와서 증시가 갑자기 반도체들이 수급을 받으면서 올릴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NFT를 익절하고 나서 손절할 구간이 없었죠. 익절하고 나서 다시 옮겨 탑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느 정도 이런 수급의 이동 현상이 나타나면서 잠깐 조정을 받는 거지. NFT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템백어라고까지 말을 했는데 NFT는 죽지 않으니까 NFT는 그냥 계속해서 별도로 놓고 보시고요. 테마를 분석함에 있어서 NFT는 별도입니다. 앞으로 봤을 때 다만 초반에 3,100을 돌파할 때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이 제일 큰 테마죠. 반도체가 필수적이다. 안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엄청 요즘 괜찮기도 하죠. 엄청 네. 좋아서 막 쭉쭉 올라서 우리나라 증시를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증시가 올라가야 되는데 반도체를 놓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거니까 반도체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 이후에는 어떤 테마가 주도할지는 모르겠어요. 여기서부터는 완전 대응의 영역입니다. 여기서부터 어떤 테마가 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도 NFT는 오르니까 모르시겠으면 그냥 NFT 올리 가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조금 다운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 하시면 그때 여기서는 테마가 좀 변경될 것 같은데 그때 바이오가 있을 수도 있고요. 테마가 그냥 경협주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테마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거는 우리 다 같이 3,100까지의 상승을 즐긴 다음에 그때 가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예상을 해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걸로는 NFT를 오히려 장기적으로 봐야 될 테마인 거고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반도체 종목들을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 해석하셨습니다. 이전에도 네네. 말씀드렸던 게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지 모르겠다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했어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8만 5천 전자에서 9만 전자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수의 반등세에 힘입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정확히 해석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제야 저도 위원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최재훈 위원님이 워낙 정확하게 또 보시기 때문에 그만큼 자신감도 충만하신 것 같아요. 샵 0082번으로 최재원 이렇게 보내주신다면 노란톡방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들어오셔서 궁금한 점 많이 물어보신다면 또 우리 브레인 위원님입니다. 아마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테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최재원 위원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감 이번 60분의 승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또 아쉬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예정되었던 이지한 박원재 전문위원님의 오프라인 강연회는 아쉽게도 취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18일에 예정됐던 강연회가 언택트 강연회로 찾아뵙게 됐습니다.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시장 분석 기대하셨던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또 서울경제TV는 보다 안전하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들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2박 60분의 승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